안녕하세요. 제이룩씨 공방입니다. 오늘은 올 한해 가장 사랑받고 있는 코바늘 비니 자세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어요. 기존 영상은 코바늘에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코바늘 왕초보용 영상이에요. 패키지는 이렇게 깔끔한 털실의 느낌이 있는 울 혼방사 버전, 이게 버전 1번이고요. 그리고 기모감이 있고 이렇게 섞인 색감이 좋으신 분들은 타이거 버전, 이게 버전 2번째일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 혼방사 버전은 이렇게 큼지막한 실 한 타래를 보내드려요. 이렇게 한 볼로 완성이 되고요. 타이거 버전은 이렇게 2타래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만들면은 한 반 타래 정도가 남습니다. 요게 성인 여성 사이즈 기준으로 남는 양이에요. 바늘은 모사용 7호를 떴는데요. 본인 손땀에 따라 6호, 7호, 8호 모두 괜찮아요. 손땀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가위, 표시링, 돗바늘도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초보이신 분들은 첫 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쪽에 표시링을 각각 껴놓고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옵션에 라벨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완성 후에 모자에 달아주시면 모자의 완성도를 높여주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에요. 본 영상과 패키지 구매 시 드리는 도안에 사이즈 조절법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착용할 수 있는 모자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모자는 사이즈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시는 아이템인데요. 일반적으로 베이비는 42에서 45cm 정도, 어린이는 45에서 48cm 정도, 성인 여성 48에서 54cm 정도, 성인 남성 52에서 56cm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호수와 단수는 영상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손땀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그럼 비니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실 기초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초코는 모자의 세로 길이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보시면 네이비 색상과 오트미 색상 모두 머리 둘레는 같은데 길이감이 다르죠. 네이비는 48코, 오트밀은 52코라서 세로 길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즉 여러분이 길쭉한 형태를 원하시면 시작코를 많이 잡고 짧은 형태를 원하시면 시작코를 적게 잡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머리 둘레를 정하는 단은 뜨면서 길이를 재보고 각자 원하는 위치에서 스톱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자의 세로 길이를 어떻게 하실지만 결정하시고 시작코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손땀에 따른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세용은 몇 코를 잡으세요 라고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 손땀에 맞게 시작코를 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떠볼 거예요. 자, 우선 오늘 만드는 색상은 초등학생 여아 사이즈로 만들어 볼 거라서 네이비랑 같은 코수인 48코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모두 어떤 사이즈 뜰 건지 염두에 두고 계시죠? 자, 그 길이감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시작코를 넉넉히 60코 정도 만들어 볼 거예요. 1단을 뜨면서 떠진 편물의 길이감을 가지고 역으로 코수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슬코 만드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손에 실 끝에서 검지에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이렇게 잡아주신 상태에서요. 이 빠져나온 실 끝을 왼손의 검지와 중지로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손 안에 들어가 있는 본 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검지와 잡고 있는 실 사이에 있는 이 실을 계속 끌어다가 쓸 건데요. 여기가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짧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초보이신 분들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가락을 굽히는 경우가 있으세요. 자, 항상 이렇게 검지는 텐션인 상태로 이렇게 위로 들어주시고요. 실을 사용을 할 때마다 이렇게 살살살 써질 수 있도록 손을 잘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왼손을 잡아주시고요. 오른손에는 이제 바늘을 잡아 볼 건데요. 바늘 끝에는 이렇게 뾰족한 후크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실을 가져와야 할 때는 실을 바라보면서 걸어오면 되고요. 그리고 실에서 빼야 할 때는 실에서 반대 방향으로 틀어주셔야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실을 걸어야 할 때, 빼야 할 때 손가락 스냅을 이용을 하면서 바늘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슬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처음에 만드는 사슬은 코수에 해당 사항이 없고 그냥 매듭만 지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실을 바라보면서 바늘을 넣고요. 아래로 감으면서 이 바늘 자체가 자연스럽게 엄지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중지와 엄지 사이에 껴주시면은 방금 감은 고리가 이렇게 풀리지 않은 상태로 있거든요. 만약에 고리가 안 만들어지신 분들은 이 위에랑 아래 중 한 가닥만 지금 잡고 있는 경우예요. 여기만 잡고 있으면 이렇게 고리가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래 실, 위에 실 교차되는 지점을 딱 잡아주셔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 왼편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반바퀴 감아주세요. 이 실을 그대로 끌고 와서 바늘에 원래 걸려있던 이 고리에 빼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갖고 와서 통과. 그리고 나서 오른손 중지로 고정해주세요. 아래에 있는 꼬리실을 쭉 잡아당겨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처음에 만든 매듭은 코수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기초코에 해당하는 코를 만들어 볼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48코를 만들 거지만 내가 일단은 몇 코를 떠야 될지 감이 안 잡히신 경우에는 넉넉히 한 60코 정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사슬 한번 떠볼게요. 방법은 동일하고요. 다 뜨고 나서 이렇게 매듭처럼 조이는 부분만 생략해 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자, 방금 만든 매듭을 중지랑 엄지로 이번에는 잡아주시고 자, 실 왼편으로 들어가서 반바퀴 감고 통과. 자, 그 다음 또 실 왼편으로 들어가서 반바퀴 감고 통과.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사슬 2코를 떠보았는데요. 자, 사슬코 모양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흔히 V자 모양 닮았다고 해서 V자 코라고도 하는데요. 요렇게 왼쪽 한 가닥, 오른쪽 한 가닥, 위에 코, 아래 코가 있고요. 뒤를 돌려보면은 이렇게 가로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코상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슬, 코가 만들어졌고요. 맨 처음에 만든 사슬은 매듭이어서 조여놨기 때문에 크기가 이렇게 작아요. 실제 코수는 지금 2코를 뜬 상태예요. 그리고 고리에 있는 이 고리는 코로 치지 않습니다. 요 바로 아래에 있는 코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사슬코를 떴을 때 뜨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단에 1단부터 이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떠야 되는데요. 간혹 이제 이 사슬코를 너무 작게 떠주시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뜰 때 바늘이 쉽게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슬코를 뜨고 나서 뜨기 직전에 여기 고리를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바늘이 하나 정도 더 들어갈 정도의 여유. 이 고리가 바늘이 2개 정도 쏙 들어갈 정도의 여유감이 있게 떠주시면 돼요. 그 고리의 크기는 이제 검지에 걸려있는 실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자, 실을 당기면 고리가 줄어들고 또 반대로 바늘을 들어 올리면 고리가 커집니다. 이렇게 확 좁게 하신 상태에서 뜨시면은 코가 너무 작아서 힘들고요. 또 이렇게 너무 늘어진 상태에서 뜨면은 코 모양이 예쁘지가 않겠죠. 딱 적당한 거는 이렇게 바늘이 쉽게 움직이고 바늘 하나 정도가 쏙 더 들어갈 만한 그 정도의 사슬 코를 유지하면서 떠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코도 한번 떠볼게요. 자, 바늘 실 넣고 감아서 통과. 그리고 나서 너무 좁다 싶으시면 살짝만 바늘을 올려서 그 다음 코 감아서 통과. 그리고 엄지랑 중지는 방금 뜬 코를 찾아서 위로 이렇게 점점점 올려주시면 돼요. 방금 이제 뜬 코가 고리 바로 밑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딱 잡고 그 다음 코 감아서 통과. 또 옮겨 잡고 그 다음 코 감아서 통과. 자, 코를 한번 세볼게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 6코. 지금 이렇게 6코를 떴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슬을 쭉 60코 정도를 한번 넉넉히 떠보겠습니다. 물론 시작 코수를 아예 정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그 코대로 딱 뜨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48코 뜰 거기 때문에 딱 48코를 처음부터 뜨면 되지만 그게 지금 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60코 정도 여유롭게 뜨고 그 다음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슬코를 쭉 60코 정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1단을 떠볼 건데요. 무늬 패턴은 총 2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단은 기둥사슬 1코에 긴뜨기를 쭉 반복하다가 마지막 6코는 짧은뜨기. 그리고 2단은 기둥사슬 없이 짧은뜨기 6코 먼저 뜨고 나머지는 긴뜨기. 이렇게 2단을 세트로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48코를 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8코에서 짧은뜨기 마지막에 하는 6코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42코. 42코는 긴뜨기를 먼저 떠보는 거예요. 자, 한번 떠볼게요. 아직 코수가 정해지지 않으신 분들은 저처럼 42코 정도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1단은 기둥코가 있기 때문에 사슬을 1코 더 떠서 기둥코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골이 바로 밑에 있는 코는 기둥코이기 때문에 얘를 건너뛴 그 다음 코가 첫 코 위치가 됩니다. 이 자리에 첫 번째 긴뜨기를 떠볼게요. 자, 실을 바늘에 이렇게 감고 잘 잡은 상태에서 첫 코 위치에 바늘을 넣어줄 건데요. 앞에서 위에 사슬, 아래 사슬이 이렇게 있다면 뒤에는 이렇게 튀어나온 호산이 있어요. 자, 바늘에 걸 때는요. 위에 사슬 한 가닥만 걸지 말고 이렇게 더 깊숙이 넣어서 호산까지 같이 2가닥에 걸리게끔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밑에 아래 부분에는 아래 사슬 한 가닥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넣어서 실을 걸어와서 긴뜨기를 감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코는요, 기둥코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 사슬코가 첫 코 위치가 됩니다. 바늘은요, 여기 윗사슬과 안으로 들어가는 코산을 같이 껴서 이렇게 바늘에 걸렸을 때 2가닥의 실이 걸린 것처럼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에는 이렇게 실이 한 가닥만 있거든요. 자, 이렇게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긴뜨기 한번 해볼게요. 실을 바늘에 이렇게 감고요. 이때 막 이렇게 움직이고 고정되기가 힘들면은 중지로 살짝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바늘을 방금 봤던 그 첫 코 자리에 이렇게 위에가 2가닥이 되도록 걸어서요. 이 상태에서 실 아래로 들어가서 이 상태에서 이 실이 걸려있는 검지를 아래로 이렇게 제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실을 끌고 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바늘에 하나, 둘, 3가닥의 실이 걸려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사슬 뜰 때처럼 마찬가지로 실 왼편으로 들어가서 실을 이렇게 반바퀴 감고 바늘에 있는 3가닥의 고리를 모두 통과하면서 실을 갖고 옵니다. 자, 그러면 바늘에 이렇게 3가닥의 실이 걸려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아까 사슬뜨기 할 때처럼 실 왼편으로 들어가서 실을 반바퀴 감고 모두 한 번에 3가닥을 통과해서 실을 갖고 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바늘에 걸려있는 골이 바로 밑에 생긴 이 V자 코 보이죠? 이게 방금 긴뜨기를 뜨고 만들어진 첫 코예요. 자, 첫 코에 이렇게 앞에 코, 뒤에 코 모두 걸어서 첫 코 표시를 링을 걸어서 해주도록 합니다. 자, 만들어진 무늬는 긴뜨기고요. 여기 위에서 봤을 때 골이 바로 바늘 골이 바로 밑에 있는 이 모양, 요게 지금 첫 번째 코예요. 자, 그 다음 코도 해볼게요. 이제 2번째 코죠. 이 자리는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고 흔들리면 중지로 고정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에 바늘을 위에 것만 걸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속에 들어간 애까지 같이 걸어서
위에서 봤을 땐 2가닥, 밑에서 봤을 땐 1가닥. 이렇게 걸어서 바늘을 이렇게 손을 뒤로 빼주시면 잘 걸려요. 실을 갖고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걸어서 바늘에 있던 3가닥 모두 통과. 자, 첫 번째 코, 같은 모양의 두 번째 코가 만들어졌어요. 세 번째 코도 해볼게요. 자, 이 자리 했으니까 그 다음 자리가 이제 여기예요. 아래 가닥에 하나씩 남아있는 코로 확인하면 더 편하거든요. 1코, 2코. 세 번째 코 뜰 차례이죠. 여기. 자, 여기에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서 빼오고 감아서 통과. 자, 세 번째 긴뜨기 코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긴뜨기 코 이렇게 감아서 다섯 번째 코 이렇게. 제가 이 코바늘 비닐을 원데이로도 많이들 하시는데 와서 보면은 대부분 코에서 실수하시는 게 이렇게 한 코 뜨고 나서 이 자리에 또 뜨는 경우. 여기 이렇게 당겨보면은 이미 이 무늬가 이렇게 걸려있어요. 실에. 그쵸, 여러분? 지금 이 무늬가 이렇게 걸려있는데 여기 한 번 더 바늘 넣어서 또 떠주시는 거예요. 그럼 코가 늘어나게 됐죠. 그 반대의 경우는 이제 여기를 떴으니까 이제 그 다음 코인 여기다 떠야 되는데 여기를 한 코 건너뛰고 여기다 뜨는 경우. 그렇게 되면은 코가 이번엔 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고 났을 때 무늬 밑에 이렇게 한 가닥씩 딱딱 하나씩만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떠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해볼게요. 바늘 넣고 빼오고 바늘 넣고 빼오고. 긴뜨기 무늬가 너무 짧지 않게 떠주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실을 이렇게 걷고 왔을 때 얘를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그냥 감긴 상태에서 빼버리면은 무늬가 이 길이감이 되게 짧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모자 둘레를 뜨는데 더 많은 단을 떠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코가 처음에 있는 실이 걸려있는 위치까지는 이렇게 빼서 이 상태에서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긴뜨기 무늬가 좀 더 길쭉하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일정하게 고르게 떠지는 게 예쁘겠죠? 이 안에서 긴뜨기가 들쑥날쑥 하면은 또 편물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쓰면서 쭉 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를 쭉 떠볼 거고요. 제가 이제 아까 42코를 먼저 긴뜨기를 떠볼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42코 뜨고서 나머지 부분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2코 긴뜨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6코 짧은뜨기만 해주면 되는데요. 제가 6코 짧은뜨기를 아직 안 떴기 때문에 표시링으로 미리 위치만 잡아왔어요. 이렇게 40코만 있을 때보다 조금 뜬 상태에서 길이를 재면 길이감을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사슬 6코 떴을 경우에 지점까지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자, 한 29cm 정도가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좀 더 길게 뜨고 싶다면 긴뜨기 코수를 추가해주고 나중에 나머지 6코는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길이가 긴 오뚜미 색상은 46코까지 짧은뜨기를 한 후에 6코 짧은뜨기를 더 해줬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더 길이감이 길어진 거예요. 자, 이때 전체 코수가 총 56코는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세로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모자 모양이 예쁘지 않기도 하지만 머리 둘레를 크게 떠야 하는 경우에는 실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본인의 전체 코수를 정하고 확인한 후에 나머지 6코가 되는 부분 짧은뜨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42번째 코까지 뜬 상태고요. 나머지 6코 짧은뜨기를 뜰게요. 자, 이렇게 긴뜨기 42번째 코가 뜨고 나서는요. 6코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짧은뜨기도 컷 넣는 위치는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바늘을 넣을 때 이번에는 이제 실을 이렇게 감는 게 없어요. 실을 감지 않고 바로 이제 그 다음 코에 바늘을 쏙 넣어서 실을 갖고 나옵니다. 자, 그럼 중간에 걸려있는 실이 없기 때문에 바늘에 2가닥의 실만 걸려있어요. 이 상태에서 감아서 통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짧은뜨기, 이게 지금 긴뜨기예요. 무늬가 확실히 다르죠?
무늬 모양도 다르고 길이도 다릅니다. 짧은뜨기가 더 짧은 무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모자 윗부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윗부분을 오므리면은 모양이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6코 정도는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게 되었어요. 자, 한 코 떴고요. 두 번째 코도 실을 감고 이렇게 짧은뜨기. 세 번째 코, 네 번째 코, 다섯 번째 코, 여섯 번째 코. 자, 이렇게 총 48코 중에서 앞에 42코는 긴뜨기, 6코는 짧은뜨기를 해서 1단을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자, 하고 나면은 저처럼 이렇게 꼬리에 코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요, 이제 코를 하나씩 풀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정은 내가 지금 몇 코를 떠야 될지 모르는 때, 그런 감이 없을 때 첫 코, 시작 코수를 정하는 방법이고요. 물론 여러분이 코수를 정하고 시작하셨다면은 이 부분에 이제 실이 이렇게 사슬이 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풀어서 마지막 코가 되는 지점 바로 앞에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단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평단뜨기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은 편물을 뒤집어서 떠야 하는데요. 이렇게 편물을 이쪽으로 뒤집어 주세요. 이쪽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실이 바늘의 뒤편에 가 있거든요. 이렇게 실이 바늘 뒤편에 가 있어야 코가 이렇게 잘 보이면서 첫 코를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돌린 상태이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첫 코를 떠볼 거예요. 시작할 때는 6코 짧은뜨기를 떠줄 거고요. 짧은뜨기로 시작하는 두 번째 단은 사슬 기둥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골이 바로 밑에 있는 이 자리가 첫 코 위치가 돼요. 자, 여기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코가 V자 형태가 있다면 뒤에 사슬 한 가닥만 바늘에 거서 이렇게 실을 걸어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뒷사슬 한 가닥만 걸어서 뜨는 걸 이랑뜨기라고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모자 전체를 모두 이랑뜨기로 뜰 거예요. 짧은뜨기 첫 코는 기둥코가 없게 떴기 때문에 지금 코가 가로로 있지 않고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세워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표시링으로 바로 첫 코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바로 표시를 해주셔야 다음 단 뜰 때 이 자리가 마지막 코라는 거를 확인하시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뜰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코도 떠볼게요. 자, 두 번째 코도 위에서 보면 이렇게 코 모양이 있어요. 자, 그러면 뒤에 한 가닥만 걸어서 이랑뜨기. 짧은뜨기, 이랑뜨기 두 콜 떴고요. 여섯 번째 코까지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세 번째,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6코를 짧은뜨기를 떴다면 이번 단에서는 이제 6코 이후에 7번째 코부터 쭉 긴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코 긴뜨기 해볼게요. 긴뜨기니까 실을 한번 감고 뒤에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갖고 옵니다. 세 가닥이 걸려있죠? 감아서 한 번에 빼기.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해주시는 거예요. 자, 짧은뜨기 6코 한 부분에 비해 긴뜨기 한 부분이 이렇게 너비가 더 넓은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입체감을 주면서 편물을 떠볼 거고요. 자, 마지막 코까지 쭉 한 코씩 긴뜨기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코만 남은 상태이고요. 마지막 코는 저희가 이렇게 첫 코 위치를 걸어두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일단 첫 코가 마지막 코가 되기 때문에 감아서 여기 마지막 코는 이랑뜨기로 마찬가지로 걸어서 2단을 마무리해 줍니다. 자, 이렇게 세트가 되는 두 단을 떠보았습니다. 한 단은 긴뜨기를 시작해서 끝에가 짧은뜨기,
그 다음 단은 짧은뜨기를 시작해서 긴뜨기로 마무리까지 해주시는 두 단을 세트로 해주시면 되고요. 긴뜨기로 시작하는 홀수단에서는 사슬이 기둥코 한 코가 있고 짧은뜨기로 시작한 짝수단에서는 사슬 기둥코 없이 떠주시면 되고요. 전체 코는 1항뜨기로 모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3단, 4단도 뜯는 방법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실을 이렇게 반을 뒤로 가게끔 돌려주시고요. 사슬 기둥코 하나. 자, 그리고 나서 기둥코를 건너뛴 그 다음 코가 첫 코 위치가 되죠. 1항뜨기로 실을 걸어서 감아서 긴뜨기 하고서 바늘 바로 밑에 있는 코에 첫 코 표시를 바로 해줍니다. 자, 이래야 헷갈리지가 않으니까 초보분들은 꼭 첫 코를 이렇게 걸어서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남은 6코가 남을 때까지 긴뜨기를 쭉 해줍니다. 자, 긴뜨기 42콜 떴고요. 남은 6코는 이제 첫 코를 표시해놨던 이렇게 마지막 코를 기준으로 세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 6코 나머지 세주시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리고 나서 편물을 뒤집어서 짝수단은 기둥코 없이 바로 짧은뜨기니까 여기 있는 첫 번째 코에 바로 바늘을 넣어서 1항뜨기로 짧은뜨기. 자, 이 코를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꼭 표시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불안하신 분들은 꼭 중간에 한 번씩 코수를 확인을 하시면서 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단 첫 코는 떴고 이제 두 번째 코 짧은뜨기, 세 번째 코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6번째 코까지 짧은뜨기를 떴으면 나머지는 이제 긴뜨기로 42코. 자, 이렇게 4단의 마지막 코까지 떴습니다. 이렇게 뜬 방법으로 두 단을 세트로 이제부터 쭉 반복을 해줄 건데요. 이게 쭉 뜨면은 이제 옆으로 편물이 자라나게 되겠죠. 시작코 위치로 자라난 편물 길이를 재면 그게 곧 머리 둘레가 됩니다. 네이비와 오트밀 색상 모두 48단을 떠서 머리 둘레는 동일하게 48cm가 나왔어요. 이것도 손땀에 따라 마찬가지로 길이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편물을 뜨면서 길이 체크를 하면서 원하는 길이까지 그 단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쭉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8cm를 떠주었습니다. 지금 50단까지 작업을 한 상태이고요. 초등학생 사이즈이긴 하지만 코바늘 골지무늬 특성상 쫀쫀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작게 뜨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긴뜨기로 끝나는 짝수단까지 작업이 된 상태여야 하고요. 이제 편물을 접어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작업했던 편물이 앞에 가도록 해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마주보는 코끼리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기둥코를 하나 해주시고요. 이쪽에 마지막 단에 뜬 코에 마찬가지로 뒤 1항뜨기로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이쪽은 사슬 기초코를 잡고 1단을 떴던 부분이에요. 아래 사슬 한 가닥이 이렇게 한 가닥씩 남아있거든요. 첫 코에 아래 사슬 한 가닥 남아있는 지점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실을 걸어와서 바늘에 걸려있는 실을 모두 통과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통과.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걸 빼뜨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빼뜨기를 한 코 하나씩 마주보는 코끼리 같이 코를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코도 해볼게요.
두 번째 코 바늘 넣고 기초 코 부분 아래 사슬에도 두 번째 위치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실을 걸어서 모두 통과. 이렇게 빼뜨기가 만들어지면서 연결이 됩니다. 빼뜨기는 기본적으로 다른 기타 코들에 비해 조금 작게 떠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장력을 조절을 하면서 오므라들지 않도록 좀 신경 써서 떠주셔야 되는데요. 세 번째 코도 해볼게요. 세 번째 코 뒤에 한 가닥, 기초 코에 세 번째 코, 빼뜨기. 또 살짝 빼서 지금 빼뜨기 만들어진 코가 바로 앞에 있는 기본 코보다 너무 작지 않게 비슷한 사이즈가 되도록 해주시면 돼요. 너무 작다 싶으면 바늘을 들려서 이렇게 들어서 코를 조금 끼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쭉 해주시면 되고요. 쭉 하다 보면 이제 이쪽에 끝에 6코는 짧은뜨기거든요. 짧은뜨기도 똑같은 코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끝까지 쭉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비니 옆면을 모두 빼뜨기로 연결을 해왔고요. 제가 앞서 만든 기본 울사로 만든 버전의 비니가 마무리하는 방법이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타이거 버전으로 뜨는 걸로 해서 설명을 조금 보충을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제 빼뜨기를 모두 한 상태에서요. 실을 여기 이제 이렇게 실이 걸려 있죠. 이 실을 쭉 들어서 이렇게 빼주세요. 자, 이 빼둔 길이가 한 약 100cm 정도 될 때까지 빼주시면 됩니다. 넉넉히 빼줄게요. 그리고 나서 실을 여기에서 잘라줍니다. 자, 이건 방금 자른 실이고요. 이건 앞서 기초코 만들었을 때 남았던 꼬리실이에요. 자, 요 두 가닥이랑 빼둔 이렇게 두 가닥을 묶어줍니다. 자, 여기 두 가닥 되어 있는 요 실에 돗바늘을 넣어주세요. 실을 한 가닥만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힘껏 조일 때 실이 끊어지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단단하게 조이기 위해서 두 겹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연결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금질 같은 연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가 이제 편물이 짧은뜨기 6콜 했던 부분이 위 상단에 있어요. 올록볼록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쏙 들어간 지점에 바늘을 넣었다 빼서 한 바퀴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번에는 튀어나온 부분에 또 한 바퀴 연결해 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들어가는 부분, 여기에는요, 바늘이 앞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 여기 쏙 들어가는 그 다음 단 있죠? 여기로 이렇게 나옵니다. 박음질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위치는 가장자리다 생각하는 부분쯤에 넣어주시면 돼요, 바늘을. 다시 들어간 자리에 바늘 넣어주고 그 다음 들어간 위치에 놔주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한 바퀴를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연결을 해줬으면 이번에는 튀어나온 데다가 하면 되는데요. 튀어나온 데는요, 매단 하려고 하면은 지금 방금 조이면서 같이 튀어나온 라인이지만
밖으로 이렇게 올라온 데도 있고요. 속으로 들어간 데도 있어요. 이게 바늘을 방금 전에 넣었다 뺐다 할 때 이제 바늘이 나왔던 지점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들어갔던 단은 무시하고 밖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단에만 바늘을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때는요, 그냥 바늘이 넣기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튀어나왔다 싶은 자리에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략 이쯤이면 되겠다 싶은 위치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도 튀어나온 단, 볼록 튀어나와 있는 쪽에만. 한 단은 여기 튀어나와 있는 단에도 한 단은 튀어나와 있고 한 단은 또 들어가 있어요. 방금 전에 실 연결한 방법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부분에 가장자리쯤에 실을 넣어서 한 바퀴를 연결해 줬어요. 자, 이제 단단하게 조여보겠습니다. 실이 이렇게 두 가닥이어야 좀 힘껏 조여도 끊어짐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단단하게 조여주고요. 자, 손가락을 좀 넣어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구멍을 조인 부분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잘 조여졌어요. 자, 요래도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서서히 좀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단단하게 연결해 줄 건데요. 세 번째 감는 거는 방금 두 번째 한 방법과 동일하게 튀어나와 있는 단에 한 번 더 바늘을 넣어서 한 바퀴 싹 넣어주시면 돼요. 한 바퀴 이렇게 더 돌려주신 다음에 더 힘껏 조여줍니다. 자, 이제 됐어요. 모자는 모두 조여졌고요. 지금 마지막 실 나와 있는 지점에 이렇게 반대편 방향쯤에 편물에 바늘을 넣어서 고리를 다 빼지 않고 이 정도까지 남긴 상태에서 묶어줍니다. 그리고 잘라줄게요. 자, 저희가 빼뜨기하고 모자 윗부분 조인 거는 지금 안쪽에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모양을 손으로 잘 잡아줄게요. 이왕이면 빼뜨기를 했던 난이 이제 뒷면이 되도록 모자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티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과 뒤를 구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놓고서 살짝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코바늘 비닐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기초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영화 한 편 보면서 앉은 자리에서 뚝딱 완성하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좋은 작품, 좋은 선물 되시길 바라겠고요. 연말에 따뜻하게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